자, 반갑습니다. 신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SQLD 파트 2-1에서 우리가 뭡니까?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그죠? 데이터 모델링이 무엇인지, ERD 작성, 그리고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 그리고 엔터티 도출, 그리고 속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식별과 비식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이해 확인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SQLD 파트 2-2로서 데이터,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24년도부터 바뀐 거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과 SQL이라는 대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예. 특히 이 1과목은 10문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재수 없으면 여기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를 이 과목은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면서 중간중간에 퀴즈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풀어도 보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이고. 자, 먼저 normalization이라는 정규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뭡니까? 데이터 정합성이든 뭐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작네요. 한 10, 20 아니 20 해서 20도 작네요. 한 요 정도? 예. 자, 일단 이 normalization 정규화라는 것은 데이터의 일관성 그리고 최소한의 데이터 유연성을 위한 방법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화된 모델은 테이블이 분해된다. 그래서 테이블이 분해되잖아요. 분해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직원 테이블이 있고 부서 테이블 간에 우리는 테이블이 분해가 되니까 부서 코드로 PK나 FK로 해서 조인을 수행해서 하나의 합집합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정규화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이점은 불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중복 데이터가 제거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거에 걸맞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정규화는 데이터의 정합성,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장, 이게 이제 정합성인데 이 정합성을 위해서 우리가 엔터티라는 개념을 앞에서 배웠죠. 그죠? 엔터티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엔터티는 말 그대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셨죠. 엔터티. 그죠? 엔터티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였어요?
실제 혹은 독립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모델링에서 우리는 사용되는 객체라고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엔터티는 우리가 업무에 필요하고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것, things, thing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어떤 것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엔터티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나 학생처럼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개념일 수도 있고 혹은 주문이나 뭐 결제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엔터티는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어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면 인스턴스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스턴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내용의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속성, 다른 말로 attribute 혹은 컬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놈은 바로 인스턴스의 구성 요소라고 했죠. 구성 요소로서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단위, 즉 그죠? 단위로 우리는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무슨 고객 테이블이다. 그럼 이게 엔터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요거 하나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스턴스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복습했죠. 그래서 자 위에서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서 엔터티 즉 테이블을 작은 단위로 제가 분리한다라고 했죠. 그죠? 분리하는 과정을 두고 우리는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할 경우 데이터 조회 성능은 처리 조건에 따라 향상되는 경우도 있고 더불어서 또 잘못 정규화를 해버리면 저하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인서트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딜리트 그죠? 입력, 수정, 삭제 성능은 일반적으로 향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엔터티 테이블을 무작정 아무 이유 없이 분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규화를 하기 위한 일정한 룰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규칙이 어떤 규칙이 존재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규화가 필요한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의 방법에는 1정규화에부터 제5정규화까지 있는데 통상적으로 4, 5정규화, 4정규화, 5정규화는 시험에 잘 출제가 잘 안 되고요. 일단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제1정규형 정규화 그죠? 제1정규화인데 제가 왜 이렇게 적었죠?
정규화인데 그죠? 예, 화. 자, 그래서 제일 정규화는 이겁니다. 모든 속성은 반드시 하나의 값만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값만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 우리가 적으면 바로 속성, 그죠? 속성은 하나의 값만 가져야 된다. 즉, 이 말은 모든 속성의 원자성이라고 합니다. atomic. 원자성을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성의 중복값을 제거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pk,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한다. 이게 바로 모든 제1정규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들어놓은 아이유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속성과 생년월일까지는 괜찮아요. 하나의 속성에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직업이라는 속성에 배우, 가수, 작곡가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아하, 이거 우리가 셀렉트문을 줘서 내가 만약에 배우인 사람을 추출하고 싶어. 셀렉트 뭐 이름하고 그리고 from에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 이름이 멤버라고 테이블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where 조건을 줬는데 여기에 직업이 여기에서 배우 이렇게 우리가 쿼리문을 쳐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배우, 가수, 작곡가 이렇게 있으니까 쿼리 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그죠?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1정규화는 원자성, 모든 속성은 반드시 하나의 값만 가지도록 해서 이지은 테이블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이지은 그리고 생년월일 그 다음에 테이블을 분리해서 이지은은 3개의 행이고 그리고 직업은 배우도 되고 가수도 되고 작곡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엮어 가지고 이제 조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 즉 속성이 반드시 하나의 값만 가져야 한다. 원자성을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속성의 중복값을 제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사한 속성이 반복되는 경우도 그죠? 1차 정규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름과 생년월일은 비슷한 유사한 속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이트 1, 사이트 2, 사이트 3 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널.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사이트는 뭡니까? 유사한 속성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상태도 우리는 정규화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테이블을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은 중복될 값이라도 사이트 이렇게 달리 가져가게끔 분리를 해서 스플릿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조인을 해서 우리가 뭐 이지은 이 사람이 혹은 김양기 이 사람이 쓰는 사이트 명이 뭔지 우리가 조인을 해서 알아내야 되겠죠. 이거하고 조인을 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아예 아이고 잘못됐군요. 잠시만요 여러분. 아이고 실무에서는 처음 모델링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데이터 모델링이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실무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가 없진 않은데 처음 모델링 할 때부터 그랬다기보다는 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존재하는 데이터의 종류나 양이 많아져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이트 하나를 했는데 사이트가 페이스북이 생기고 또 유튜브도 생기고 또 뭐가 생기고 하다 보면 우리가 컬럼을 계속 이 사이트란다. 이 뭡니까? 컬럼명도 수정을 해야 되고 컬럼도 추가를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엔터티가 존재하는 경우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일단 우선 하나의 속성이 다중값을 가지는 경우 앞에서 보셨다시피 속성값이 아까 전에 이지은, 가수, 배우, 작곡가 이래 돼 있어요. 이런 경우 응용 애플리케이션에서 DB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꺼내를 쓸 때 불필요한 스플릿을 사용해야 하는 식의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도 가수, 작곡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쿼리를 쳤어. 셀렉트 아스타리크 엔터테이너의 테이블에 가서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데 단 조건이 가수인 경우에만 다 가지고 와라. 이건데 이게 말이나 될성 싶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못 가지고 옵니다. 노 데이터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는 잡이 가수인 데이터를 추출하는 일이 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추출할 수가 없어요.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왜요? 해서 뭐 이게 만약에 문자열로 스트링이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러면 조건에다가 job 해서 우리가 like 연산자를 써가지고 그죠? 여기에다가 뭡니까? 가수 퍼센트 이런 형태로 우리가 조건을 주든지 해야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쓰는 자체가 이게 원래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매우 번거롭죠. 그리고 한 엔터티 내에 유사한 속성이 그죠? 반복되는 경우의 문제점은 데이터가 늘어날 때 계속해서 우리는 속성을 어트리뷰트를 추가해야 되고 맞잖아요. 그죠? 반대로 모든 인스턴스가 추가된 속성의 개수만큼 속성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려 물리적인 공간에 메모리 저장 공간에 낭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1정규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먼저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사이트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김양기라는 여성분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사이트 3에는 널, 그리고 김태영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이트를 쓰지 않는다. 만약에 근데 신세경이라는 배우네요. 이 여자가 들어온다. 근데 이 사람이 쓰는 거 사이트를 보니까 4개나 있어. 그러면 속성도 하나, 컬럼도 추가해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각각 이지은, 김양기, 김태영에서는 이 속성 추가된 거 여기에는 전부 다 널 값으로 들어가겠죠. 신세경만 유일하게 네 번째 컬럼에 들어가서 이 속성에 다 데이터가 들어갈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추가 시 컬럼도 이거는 우리가 테이블을 alter 해서 add column add column이라는 쿼리로 수정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실제 테이블을 1차 정규화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일단 속성 값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원자성 하나의 값만 가지게끔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엔터티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이지은은 배우도 되고 가수가 되고 작곡가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어요. 김양기는 배우만 있고 김태영은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작곡가가 또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일단 엔터티를 분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쫙 있었던 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속성값이 일단 원자값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사한 속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엔터티를 분리를 또 합니다. 이와 같이 이거는 그대로. 그리고 이거는 이지은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렇게 이거는 중복될 값이라도 이렇게 일단 원자성 그리고 유사한 속성의 중복값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PK를 설정을 하는 것이 바로 제1정규화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1정규화, 그죠? 1정규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봤는데요. 이 1정규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속성의 원자성, 즉 속성에는 하나의 값만, 그리고 속성은 유사한 속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속성의 중복값을 제거한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본키를 설정하자 였죠. 맞습니까? 제1정규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퀴즈가 나왔는데요. 한번 봅시다. 문제 두 문제네요. 자, 요거는 닫도록 하고요. 자, 1번. 제가 이렇게 하면 딱 여러분들이 포즈를 딱 걸어 놓으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세요. 스스로. 알겠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방금 들었잖아요. 그죠? 예. 자, 저는 한번 풀어볼게요. 포즈 걸어놓고 항상 이렇게 퀴즈 나오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뭡니까? 빨리빨리 되잖아요. 그죠? 예, 바로, 원래 복습은요, 바로 배우고 나서 문제 바로 풀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에는 조금씩 이렇게 반복을 해 나가시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항상 반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 중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뭡니까? 데이터에 대한 중복성 제거한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교화를 할수록 엔터티는 증가한다. 테이블 분리하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3번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성능은 일반적으로 향상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데이터 조회 성능이 반드시 향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정교화를 하면 테이블을 분리하잖아요. 엔터티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조인을 한다고 했죠. 조인으로 인해서 조회 성능이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해설을 좀 하면 해설 뭐예요? 정규화를 하면 엔터티 그죠? 엔터티가 계속 증가. 여기서 말하는 엔터티는 테이블입니다. 그죠? 테이블. 엔터티가 계속 증가함으로 조인은 뭐였어요?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엮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PK와 FK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증가함으로 조인으로 인한 조회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조금 내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다음 중 제1정규형 위반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죠. 1번 뭐예요? 이벤트 번호 PK, 응모 회원 번호 PK, 응모 회원명 이지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각각 하나의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반 아니죠. 원자성을 각각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2번 한번 보죠. 학번 1개, 이름 1개, 취미 아하. 이거는 1정규형 위반이죠. 맞습니까? 취미라는 속성에 여러 개의 속성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3번 한번 보죠. 3번 다 똑같네요. 하나만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주문번호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서 2정규화, 3정규화도 배우겠지만 이거는 일단은 뭡니까?
설명을 해설을 좀 하면 특히 1번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1번의 경우는 응모 회원명이죠. 이거는 응모 회원명이에요. PK가 아니죠.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일반 속성이다. 그죠? 일반 속성. 그죠? 일반 속성이 어디? 응모 회원 번호. 뭐예요,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PK죠. 주식별자라고 하죠. PK. 주식별자의 일부 속성에 이거는 부분 종속되었으므로 이거 뒤에 가서 배웁니다. 알겠죠? 부분 종속되었으므로 얘는 제2차 정규화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말 그대로 정답이죠. 취미라는, 그죠? 취미라는 하나의 일반 속성에 여러 개의 속성 값을 가졌으므로 제1정규화 대상이 된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3번은 뭡니까? 3번은 회원 뭐예요? 회원 등급 뭡니까? 명. 회원 등급명. 회원 등급명이 뭐예요? 일반 속성이죠. 일반 속성이고, 그죠? 이 뭐예요? 회원 등급 코드. 회원 등급 코드는 뭐예요? 이것도 일반 속성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회원 등급 코드에 A101이면 골드이기 때문에 종속되었죠. 종속되었으므로 이거는 바로 뒤에 배우게 될 제3 정규화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뒤에서 배우지만 미리 한 번씩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4번은 뭐예요? 주문. 그죠? 주문 상품명. 뭐예요? 이거는 일반 속성이에요. 그죠? 이 어디? 주문 상품 코드죠. 상품 코드. 이거는 주식별자의 일부 속성이죠. 그죠? PK가 두 개 있으니까. 그죠? PK가 두 개 있어서 이거를 한복 묶어서 컬럼을 속성을 두 개 묶어서도 우리 PK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PK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예요? 계속 중복될 수 있잖아요. 왜? 2002 주문번호가 얘가 PK가 되면 됐어야 되지. 얘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PK를 한다면 얘는 계속 중복된 코드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하루에도 쏘는 탄산수라는 주문 상품명이 6월 주문 번호가 611번일 수도 있고 612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PK를 만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문 상품 코드는 주식별자의 일부 속성이죠. 부분 종속이죠. 부분 종속되었기에 이거는 제2 정규화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뭐 일단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요거는 이제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면 된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까지 뭐 좀 그렇죠.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정규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정규화가 필요한지, 정규화에 대한 개념도 설명드렸고, 그 중에서 제1정규화에 대한 방법, 하는 방법과, 그리고 특징들, 그리고 관련된 퀴즈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정규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요렇게 제가 적어 드리는 것들 잘 정리해 두셔서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